현재 시점에서 곧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정적인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과 지진학자들이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는 과학적 분석과 자료는 존재하죠. 이는 예측이라기보다는 확률적 경고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그 근거가 되는 주요 과학적 배경입니다. 1. 지진대 위치. 일본은 4개의 주요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판 경계는 매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며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2. 도카이, 난카이, 토난카이 지진의 주기성. 이 세 지역은 약 90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해왔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지진은 도카이 지진 1854년, 난카이 지진 1946년, 토난카이 지진 1944년. 현재 이 지역은 에너지 축적이 진행 중이며 많은 학자들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3. GPS와 지각 변형 모니터링. 일본 정부와 연구기관 등은 GPS로 지각 변형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특정 지역에서 지각이 서서히 밀려들어가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음을 발견했죠. 실제로 시즈오카현, 도쿠시마현 해안부에서 뚜렷한 누적이 확인되었습니다. 4. 미소지진과 전진. 지진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 미소지진 활동이 증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선행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일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미세한 지진의 빈도 증가가 관측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대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2023에서 2024년 일본 학계보고 예시를 보면 일부 연구팀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70% 이상 확률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2023년 도쿄대 연구진은 난카이 트로프의 응력 축적량이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진은 정확한 시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고지라는 표현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일본 정부 지진 예측 보고서 요약. 1.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확률 30년 내 약 80%. 2025년 1월 15일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향후 30년 내에 규모 8에서 9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최악의 시나리오, 사망자 최대 29만 8천 명 경제 피해 270조 엔. 2025년 3월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9만 8천 명의 사망자와 2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3. 2024년 8월 일본 기상청 최초의 대지진 주의정보 발령. 2024년 8월 8일 미야자키 현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후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사상 처음으로 대지진주의 정보를 발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곧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지진의 정확한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날짜나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연구기관은 이러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진 예측 보고서 개요. 1. 도카이 지역. 도카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약 100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왔으며 마지막 대지진은 1854년에 발생했습니다. 관측 데이터로 지각 변형 및 응력 축적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도카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내에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7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난카이 트로프 지역. 난카이 트로프 지역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특히 1944년과 1946년에 각각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GPS 및 해저 관측을 통해 지각 변형과 응력 축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향후 30년 내에 규모 8에서 9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도호쿠 지역.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여진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해저 지진계 및 GPS를 통해
지각 변형과 응력 축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호쿠 지역에서 향후 수십 년 내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의 정확한 발생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의 지각 변형, 응력 축적, 과거 지진 기록 등을 종합하여 지진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실제로 일본 난카이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구체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일본 중앙방재회의와 각 연구기관 등이 발표한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이며 규모 9.1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을 가정한 분석입니다. 1. 인명피해. 사망자는 대부분 쓰나미와 건물 붕괴로 인해 약 23만에서 32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60만 명 이상. 실종자 수천 명 예상. 특히 시코쿠, 긴키, 도카이 지방의 해안 도시는 피해 집중 예상.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피 지연으로 사망률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쓰나미 피해. 최고 34m 높이의 쓰나미 발생 가능성. 쓰나미 도달 시간 일부 지역은 지진 발생 2에서 3분 이내, 고치현, 와카야마현, 도쿠시마현 등은 광범위 침수. 약 230만 채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유실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건물 인프라 피해. 전국에서 약 250만 채 이상 건물 붕괴 파괴. 나고야, 오사카, 도쿄 일부 지역에서 집안 액상화 현상 발생 가능.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망 파괴. 신칸센 노선 일부 운행 불가 수주 이상. 간사이 공항, 추부 공항 마비 가능성. 전국 전력망이 일부 붕괴되고 약 2천만 가구가 정전 예상됩니다. 4. 화재 발생. 지진 직후 화재 발생 지역 수천 곳 예상. 특히 오사카, 고베, 도쿄만 지역은 노후가옥 밀집으로 대형 화재 우려. 5. 원자력 발전소 위험. 시코쿠, 다카하마, 오이 원전 등 쓰나미 또는 진동의 취약. 후쿠시마와 같은 냉각수 상실 같은 시나리오 대비가 필요하죠. 일본 정부는 원전 내진 및 방제 대책 강화 중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경제적 피해. 약 1000조 원 이상의 경제 피해 예상. 생산활동 중단, 글로벌 공급망 마비. 일본 GDP의 20에서 30% 수준 타격. 도쿄 증시, 엔화 가치 급락 가능성. 7. 2차 재해 우려. 산사태, 집안 침하, 댐 붕괴 위험.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간 지속 가능. 심리적 공황,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사회혼란. 지역 예상 피해. 고치현, 도쿠시마 쓰나미 최고 피해, 침수. 와카야마, 미에현 인명 건물 피해 집중. 오사카, 고베 고층 건물 붕괴, 화재, 액상화. 나고야 시즈오카 강역 정전, 교통마비. 도쿄는 직접 피해 적지만 간접 영향 클 수 있음. 결론. 난카이 대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국적 복합재난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시나리오에 기반해 전국민 재난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대피 시간 단축, 정보 공유, 지역 단위 방제 훈련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상당한 간접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적인 지진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과 같은 지진파, 지형, 해일, 경제, 원전 관련 영향이 구체적으로 예상됩니다. 1. 지진파 영향 진동 감지. 한반도 동해안 및 동남부 지역은 일본 대지진 시 지진동이 약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도권 포함 전국에서 진도 2에서 3 수준의 흔들림이 감지되었고 유리창 떨림, 건물 미세한 진동 등 경미한 현상이 보고됐었습니다. 2. 쓰나미 위험. 지진의 위치와 해저 지형에 따라 동해안에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 직격이 아닌 반사파 형태로 도달하므로 규모는 제한적일 겁니다. 1983년 일본 아키타 해역 지진 후 강원 고성에서 2.4m 쓰나미가 관측되었고 1993년 홋카이도 지진 시 동해안에 2.6m 높이의 해일이 도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경우 부산, 울산, 포항, 강릉 등의 최대 1에서 2m 해일 가능성이 일부 시뮬레이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충격. 일본은 한국의 2위 수출입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일본 대지진 발생 시 자동차, 전자부품, 반도체, 소재산업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부품 수급 차질, 수출입 중단 가능성이 있죠. 동일본대지진 당시 삼성, 현대차 등 일부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4. 원전 사고 가능성. 일본 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을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유사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서풍에 따라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 대기 조건, 거리, 기류 등에 따라 그 농도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사능 측정 감시 체계를 상시 운용 중이며 식품 수입 통제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심리적 파장. 뉴스, 영상, SNS 등을 통한 대지진 정보 유입, 공포감, 불안 증폭. 국내 지진 경계 강화, 해안 지역 대피 훈련 등 일시적 대비 강화. 재난 대비용품 판매 급증, 국민 안전 관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기상해양 변화. 지진 후 지형이 변형되면 해류 및 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동해 해류 변화, 수온 상승 하강 등 해안선이 미세하게 변화하거나 낙석과 산사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과 화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가능성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활화산이다. 후지산은 공식적으로 활화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지막 분화는 1707년 호에이 대분화입니다. 당시에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직후에 분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지진 후지산 분화라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과학적 연관성. 지진이 화산을 자극할 수 있다. 대규모 지진은 화산의 마그마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각 깊은 곳에 저장된 마그마의 압력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일본 지질조사소와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대규모 지진 후 일정 기간 내 인근 화산의 활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단,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 상태와 경계 조건이 폭발 수준이어야만 실제 분화로 이어집니다. 현재 후지산의 상태. 일본 기상청과 화산방재당국은 후지산 내부 마그마 활동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 후지산 내부의 지각 변동, 지진 빈도 증가가 보고되긴 했지만 직접적인 분화 전조는 명확하지 않아요. 따라서 즉각 폭발할 징후는 없다는 것이 현재의 분석입니다.